B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부차관보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미한일 삼국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 군용기 등의 한국 영공 침범은 삼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며 삼국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리티지 재단 행사 기조연설에 나선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태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과거와 달리 미한일 삼국 관계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일본 또는 한국과의 개별 양자 관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Our cooperation now is increasingly trilateral, whether it's dealing with, again, the threa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programs, whether it's promoting women's empowerment, or whether it's promoting development assistance around the world. 따라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동맹이자 친구인 미국으로서는 세 나라 사이의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와 더불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야기된 공동 도전에 직면한 현 시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의 한국 영공 침범은 미한일 삼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w we only have to look at the recent joint patrol by Russian and Chinese aircraft as a direct challenge to our three countries, an attempt to take advantage of the current frictions in Japan-South Korea relations. We must not let challengers in the region drive a further wedge between and among our three countries. 네퍼 부차관보는 일본과 한국은 각각 그들의 양자 관계가 악화하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고 각자 이 관계를 개선시킬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개월간 양자 관계를 손상시킨 정치적 결정들에 대해 자아성찰을 해야 한다는 국무부의 입장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일 두 나라가 창의적인 해결책을 위한 공간을 찾길 바라고 또 그렇게 믿는다며 미국은 계속 이 문제에 관여할 것이고 우리의 동맹 간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미한일 삼국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7일 한국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 발언과 관련한 BOA의 질문에 한국과 일본 모두의 동맹이자 친구인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야기된 것을 포함한 공동의 영내 도전들과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 다른 우선순위들에 맞서 세 나라가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각자 이를 개선시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양자 신뢰를 손상시킨 정치적 결정들에 대해 약간의 자아성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창의적인 해결책을 위한 공간을 찾기를 권고한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여할 것이고 두 동맹 간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아시아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8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도 각각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이 정경두 국방장관과 만나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공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양국의 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호르무즈 해협 호위체 구성 문제 등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한국과 주한미군을 위협해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또 미한 연합훈련이 끝나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BOA에 북한은 미북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기를 틈타 새로운 무기 개발을 완성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미사일 사거리뿐 아니라 북한이 시험에 고체 연료 로켓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issue is not just the range of the missile, but also the type of fuel, the fact that these are solid fuel rockets, they could be used on submarines.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우려된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작은 미사일이라며 유엔 안보리 합의 위반일 수 있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주한미군을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해 대미 협상의 지렛대를 높이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One is to gain leverage by demonstrating a capability that is threatening to U.S. forces and to which the U.S. government should feel a need to respond.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더 큰 위협을 가하고 미국의 미사일 요격 역량을 저해하면서 지렛대가 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한 연합훈련이 끝나도 미국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미국 핵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화 시한이 연말까지라는 점을 거듭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입찰 마감일은 9일로 정해졌는데 150에서 300만 달러 정도 가치의 이 선박이 매각되면 원비어 가족에게 대금이 건네질 수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 마샬국은 최근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제재 위반 혐의 등으로 미국이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의 경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매 입찰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으며 마감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공고문에는 와이즈 어네스토의 무게와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 등 구체적인 재원도 명시됐으며 북한 깃발을 달았다는 점과 1989년 일본에서 건조됐다는 정보가 담겼습니다. 마샬국은 와이즈 어네스토가 현 위치에서 현 상태대로 판매된다면서 미국 정부는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품질 보증 등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구매를 원하는 입찰자는 낙찰 후 5일 안에 금액의 5%를 입금해야 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보도 명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은 미 검찰이 압류한 와이즈 어네스토의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 와이즈 어네스토의 몰수 소송을 맡고 있는 미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지난달 19일 몰수 최종 판결 이전에 이 선박을 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미국 검찰과 원비어 측의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토는 미 연방 마샬국에 의해 매각이 예정됐으며 관리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연방 마샬국에 보관됩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와이즈 어네스토가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사이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토는 지난달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6,500톤 약 299만 달러어치를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습니다. 이후 미 검찰은 지난달 7일 와이즈 어네스토 압류 허가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지난 5월 몰수 소송 제기 시점을 전후해 미국령 사무하로 이동시켰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정부가 8억 달러 규모의 군용 헬리콥터를 한국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MH-60R 시호크 다목적 헬기 12대와 장착 무기, 운용에 수반되는 레이더와 통신 장비 등이 판매 목록에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한국군의 자체 방어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필수적인 요인이라며 이번 판매를 통해 한국이 영내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자국 방어 능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호크는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제작하는 최신의 기종 가운데 하나로 지난 5월 한국 정부는 10억 달러 규모의 시호크 헬기 18대 구입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프랑스의 비정부 기구인 TGH가 신청한 대북 인도주의 물품 반입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7일 웹사이트를 통해 TGH의 요청을 승인하고 서한과 함께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TGH는 지난 2월 북한 주민의 식생활 증진과 노인 돌봄 서비스, 어린이 영양 개선 등을 위한 물품 반입 제재 면제를 신청한 뒤 지난달 25일 최종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허가 물품 목록에는 휴대용 컴퓨터와 5인승 디젤 차량, 폐수 처리 용품과 어린이 영양 공급에 필요한 태양광 냉동고 등이 포함됐으며 제재 면제 허가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입니다.